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워라. 소년인호 학난성요 깔아드립니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일촌 광음 불가경이라. 어찌 한 시각이라도 우리가, 광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찰나입니다. 찰나. 그러면 이 찰나, 눈 깜짝하는 사이에 천만불에 드는 찰나라고 하는 이것에 가장 반대가 되는 긴 말은 뭡니까? 한의과 대학생 여러분, 최고로 길은 거를 뜻하는 거, 불교에서 흔히 많이 쓰는데 1, 겁, 2, 겁. 그래서 같은 문 중에서 같은 공부를 하는 인연은 부처님께서 부모와 자식보다도 1만 겁이 더 많은 11만 겁 인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부설거사 시에도 보면 아이고 조조 영역 홍진노,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허덕 홍진이라는 게 이제 빨간 먼지 날리면서 그냥 출근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다가 자귀 재고 200두라, 어려운 말 나중에 깔아드리겠습니다. 다 부설거사 사부시라고 하는 유명한 시에 나오는 말인데, 자귀가 좁게 높아지더니 어느덧 머리는 하얗게 됐구나. 뭐 방송 나가서 몇 번 하고 뭐하고 어쩌니 이제 벌써 저도 60이 되어서 희끗희끗한데, 여기 더 어르신 애들도 계신데 뭐 돈 좀 생겨서 살만하니까 몸 아프지. 인생 무상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뭐냐?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일본말로 혼모노, 혼모노가 진짜란 말입니까? 며칠 전에 저는요 요리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최고 가는 요리 연구가, 그 요리 학교를 만든 그 교장 선생님이 진짜를 맛을 한번 보면 나머지 요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성의 빈맛을, 진짜 맛을 본다면은 가짜는 그냥 하는 거지, 가짜를 뭐하러 그렇게 다 떨어버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염왕불파 패금어라, 염라대왕은 옆에다 둔 폐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지냈든지 뭐 장관을 지냈든지 세계 황제를 지냈든지. 여러분들, 우리 돌을 닦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진짜가 뭔지 맛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가짜를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무엇이든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지혜, wisdom, 반야, 그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아집입니다. 여러분, 내 거, 너 거 평등하게 생각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여러분들, 제1차 리듬은 욕애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글로 써드리겠습니다. 욕애. 두 번째는 감성 리듬 유애. 세 번째는 무유애. 이 무유애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먹을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어, 있지도 아니한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여러분들은 뺏은 게 없는데도 요거 존심 문제, 자존심 문제, 이거를 우리가 고름경락이라고 그래요. 고름경락. 대골할 적에 골자가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집어넣는데 우리 인체에는요 골이란 말이 들어가는 고름경락이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발가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묘하게 짝이 없죠. 우리들의 유체 생리학 안에는 여러분들의 심상이 그대로 들어박혀 있습니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에서 태어나신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교육의 시작과 끝은 인간의 심리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도 마음의 집착을 끊으려고 한다면 그 실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84,000 법문으로 이 마음 저 마음, 심지어는 유식론,
그리고 또 구사론 해가지고 나중에 분별해놓은 학자들도 계시고, 그러나 알고 보면 다 우리들의 마음이 크게 보면 우리 사상의학의 대가이신 이재매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되 모든 인간의 질병은 재권이니라. 아니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재물 아니면 색 아니면 권력 아니야. 인간의 탐진치 삼독은 다 재세권에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의학의 경락도 여러분들 재물욕에 집착한 사람을 대음인이라고 한다든가, 또 혹은 너무 청빈한 척하면서 가난해야 돼, 우리는 다 때려 죽여야 돼, 너무 그렇게 하는 공산주의 비슷한 성격을 양명인이라고 하고. 무슨 소리냐? 뭐 금호 선생 얘기하는데 백고가 불여 일부라며, 100번 고고가 한 번 부르서만 못하다며, 가서 붙어서 한 번 놀자. 뭐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니요. 100번 고고가 한 번 부르서만 못하다는 뜻은 뚱뚱한 사람한테 일하라고 그랬겠시요, 아니면 마른 사람한테 일하라고 그랬겠시요. 저는 음양을 얘기하려고 좀 웃기느라고. 한의학 진짜 재미없죠. 자, 여기 한의과 대학생들 6인방 와 있네. 29차. 백고가 불여 일부, 이거는 어떤 사람의 표현하고? 지난번에 혹시 텔레비전에서 봤으면 나왔을 텐데 어떤 사람한테 맞는 이게 처방이야? 100번 고고가 한 번 부르서만 못하다. 마른 사람이 붙여놔야 되겠어요? 뚱뚱한 사람이 붙여놔야 되겠어요? 뚱뚱한 사람이? 에? 아니, 그 뚱뚱한 사람이 부르서만 하고 그저 그대 내 곁에서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이런 거라고? 그럼 마른 사람들은 막 눈빛만 봐도 흔들어야 되겠네. 아이고 진짜 이렇다니까글쎄. 음양관이 없어요. 음양관이. 본과 4학년 뒤시 여기 지금 내년이면 한의사인데, 그러니까 알기는 많이 알아도 음양으로 분류를 할 줄 알고 상대성을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곧 도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상대성 원리를 주장하여 고전 물리학을 타파한 선생님이 누구죠? 아는 것도 안 떠올라요 지금. 얼어가지고 지금요. 성은 아시,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께서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아주 괴짜야. 양말 벗고 나오고 막 그랬어요. 진짜 텔레비전 날 양말 벗고 나오고 그랬어요. 아주 무해자재 도인입니다. 그런데 아니 너무 어려워요. 상대성이. 좀 쉽게 얘기해 줬으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 주지 뭐. 난로 위에 앉아있는 1초는 수십 년같이 뜨겁죠. 그렇죠? 그러나 애인하고 키스하는 시간은 2시간 3시간 돼도 그냥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그냥 시간을 의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와 같이 심리적인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욕애와 유애와 무유애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어느 날 요것이 권력욕이군, 요거는 내가 조금 색이 너무 동하고 있군, 요거는 내가 재물에 너무 간탐하고 있군 하고 알면 되지. 이걸 끊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심주를 향해서 여기가 간지럽군, 이게 뭘까 이러다가 중풍되는 거 아니야, 옛날 얘기 들으니까 벌레가 겨댄 중풍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간지러움을 그냥 놔두세요. 아프네, 꾸덕꾸덕하네, 이 간지러움으로 변하네. 물론 그렇습니다. 아픈 병은 간지럽다가 낫고 간지러운 병은 아프다가 낫습니다. 저처럼 마비된 병은 뜨거운 기운이나 차가운 기운이 나오다가 나서요.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위파사나 명상을 번역하신 분들이 좋은 단어를 번역했는데, 알아차림의 미학. 내가 아직도 시어머니한테 원한을 품고 있군, 내가 왜 이러지 불교를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덜 여러분들이 느낌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욕애와 유애와 무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들은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뜻을 스스로 어떻게 좀 정화시켜 보자고, 그냥 피가 나게 그냥 찔러도 보고 태워도 보고 그냥 엎드려 절도 해보고,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사참이라고 합니다. 뭐 이판 사판 그런 얘기 나오죠. 이판 사판, 그게 이판 사판이야 이게? 사실 내가 이렇게 웃기느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어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이판 사판이? 이게 불교 용어지요. 그렇죠? 어르신네들 그렇죠? 아시잖아요. 이판승 사판승 할 적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그냥 괜히 장난으로 이판사판 곱해팔판 더해육팔 오픈캡 뚜둥 빨래판 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참에도 이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래 내가 자성불인데, 내가 본래 부처인데 뭐하러 그렇게 구하러 댕기느냐, 그걸 치구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딱 치구하는 마음 쉬고 의사 찾는 거 쉬고 가만히 앉아서 아픈 자리를 들여다보세요.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1975년도) 제가 집을 나와서 결국은 가출로 끝났지만은 저 전라남도 순천에 송광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구산스님께서 하루는 무릎하기 아픈데 내가 들여다봐서 나섰어. 그것이 최초의 저의 충격이었었어요. 아무것도 침도 약도 안 쓰고 지수화풍 4대 원소에 부조하니까 뚱뚱한 사람은 좀 마른 거, 마른 사람은 끈끈한 거, 더운 사람은 찬 거, 찬 사람은 좀 더운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좀 들여다봤지. 무릎하기 놔두고만 그래. 제가 속으로 너무 충격이 많았어요. 믿을까 말까. 항상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아주 무서워요. 노자가 말씀하시되 도를 들으면 상근기는, 아주 최상의 근기는 아주 바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면하게 근위행자인데, 저는 한글로 쓰고 밑에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는 우리 중의사 선생님 중일방께서 깔아드리겠습니다. 근위행자한다. 힘써서 상근기는 행하는데 중근기는 약존양망한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신심이 없었어요. 하근기는 크게 웃는다. 약존양망도 제가 한글로 써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문 깔아드립니다. 반은 보존하려다가 반은 가져가서 싹 까먹어요. 정심주 하실 적에 여러분들 베리벨 생각이 다 나요. 금오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차라리 오기로 하십시오. 저도 그래서 그때 들여다봐가지고 척추병을 낚은 그분이 나섰는데, 내가 말했는데 내가 못 고친다면 무슨 체면으로 감히 대중들을 대할 거라서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그때는요 신심도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이건 오기로 들여다본 오기. 이 오기라는 게 여러분들 공부할 적에 세 가지 다리 중에 첫째는 신심,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의심, 그 다음에 아주 강한 분심도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러분들이 무유에 해당하는, 그 중에서도 고름경락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됐다고 하지 마세요. 소양경락도 제대로 발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름경락이 우리 자존심이 만족되어서 1등 했을 때의 기분이지만은 나라고 못할 소냐. 공자님이나 맹자님께서도 나라고 요순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니 하는 오기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선가에서도 분심 가지라고 그랬어요. 무슨 분노가 독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만 활용하면 모든 삼독이 그대로 보살의 마음으로 변하는데 오기를 길러주세요. 저는요 오기를 누구한테 배웠느냐, 저희 모친한테서 배웠습니다.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 제이라고 하는 국민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저를 괴롭혔던 애가 모시의 경찰국장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몇 살에 들어갔다고요? 14살? 소년 등과했어요.
우리가 피해야 될 거 세 가지가 내 일생에서 소년등과, 두 번째는 장년 상처. 작년에 남편을 잃는다든가 부인을 잃는, 일생 도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어르신들 많으시네. 노인 궁핍. 어르신네들 돈 좀 다스려면 정말 안 입고 죽겠죠. 힘들지요. 취직 안 되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피해야 된대요. 첫째는 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본인들이 달성한 건 소년시대. 일찌감치 인류대학교 들어간 거 별로 좋아하지 말아요. 인류대학교 학생 여러분, 졸업한 분들. 왜냐하면 너무 턱없이 높아가지고 나중에 하심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3살이 어려서 다니는 학교, 애들이 그냥 심심하면 쥐어박지만 저는 절대로 얻어맞지 않았습니다. 왜? 집에 가서 저희 모친한테 혼나는 게 더 무서워. 차라리 뭐래도 한번 쥐어박고 들어와야 되는데 힘이 딸려서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전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필통을,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어르신네들 아시겠지만 철로 만든 필통에 그 위에 토끼 같은 거 그랬으면 왜 종이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해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왔는데 이게 셀룰로이드로 다 반짝반짝하게 하나 왔는데, 이 친구가 이걸 촥 밟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 다리를 잡고 경찰국장네 집까지 가는데, 거기 학교서부터 그 집까지 전부 쟁기가 패였다는 거 아닙니까? 다리에 쟁기다니까. 아주 정말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깨지는 건 나중에 집에 가서 모친한테 깨질 테니까. 3살이 어려도 지는 꼴을 못 봐요. 지는 꼴을. 그러니까 그 집에서 돈 물어주고 사과하고 아주 영웅됐어요. 영웅됐어요. 아주. 그 다음더니 깡패 같은 애들 하나 때리는 법이 없어요. 저를. 왜냐면 여차하면 뒤에 그것도 경성사범 나온, 지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나온 무시무시한 어머니에다가 경찰국장 내 집에서 나를 편들어 줄 테니까 앞으로, 그렇죠? 까불면 죽는 거지 뭐. 의시대고 다녔습니다. 아주 뭐. 나 한번 때려봐라 그러면, 이거 한번 날아가게 해봐라. 너희들은 10개 날아갈 것이다. 그러고 항상 속은 어린 나이에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을 어떻게 하든지 오기로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에는 신심과 의심과 분심 3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벌써 가을이 더도 말고 한과에만 같더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인후하니 학난성하고 소녀는 늙기 쉬우니 학문은 이르기 어려워. 주자님 말씀이던가 인터넷에서 조사해보니까 미각지당 중초몽인데, 요거는 한번 제가 써드릴까요? 여러분, 미처 깨닫지도 못했어요. 연못 지자, 연못 당자. 이거 진짜 어젯밤 열심히 연습해. 춘초몽이라. 오늘은 또 웬일로 한문도 잘 써지네, 옛날보다. 춘초몽이라. 이 꿈몽자, 이 꿈몽자입니다. 미처 연못가에 있는 봄풀의 꿈이 있구나 하고 깨닫기도 전에 계전오엽 이추성이라. 계단 위에 있는, 참 여러분들 이 가을에 우리 천고, 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에 공부 한번 해봅시다. 계산의 앞에 있는, 거기서 오동나무가 떨어졌어요. 오동나무는 이미자가 요렇게 쓰는 건 몸기자고, 요렇게 쓰는 건 뱀사자고, 요렇게 떨어지는 건가? 맞아요? 상의는 치미병하고, 최고 가는 의사는 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의는 아이고, 해부학 용어나로도 그런 걸 모르네. 중의는 치욕병하고, 중간 가는 의사는 병이 오면 그제서 치료하려고 그래. 체일 때 소화제 자꾸 막 그래. 미리 배 좀 골아놓지요. 배고플 때 밥 먹고 졸릴 때 자면 별 문제 없이요. 배도 안 고플 때 점심 때 12시 먹어야지. 5시 챙겨와 빨리. 아침에 7시 꼬박꼬박 챙겨 먹는 분들 문제 많습니다. 잠을 오게 하는 노력이 잠을 안 오게 합니다. 차라리 오늘 저녁 안 자겠다고 버텨보세요. 저희 한의원에 비방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만 환약 주면서 보살님 요거 드시고 24시간 깨어있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어요? 그럼 주무세요. 그럼 24시간 한번 진짜 안 자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전 세계 불면증 환자 여러분 24시간 마음은 진짜 깨어있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이면에서 반항하는 작용이 있다니까요. 다시 옛날에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단 앞에 있는 오동나무 잎사고는 이미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오동잎 한 잎 두 잎 떨어진, 박수도 안 쳐주시네. 가을 밤. 그런데 공부할 적에는 우리가 좀 말을 저처럼 이렇게 수다스러워서 별로 좋을 일이 없습니다. 소언어 양내기라 말은 적게 해서 내기를 길러야지. 옛날에 저희 사부님 수독사 방장으로 계셨던 우리 사부님, 강사업은 지옥업이다. 제발 강사짓 그만둬라. 근데도 제가 또 이렇게 또 와서 이 실천도 못하는 말을 하는 업이 뭔지. 부르나 존자처럼 부처님의 10대 제자 무슨 제일이요? 부르나 존자가? 지혜제일, 사이불, 신통제일, 목련불,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 부르나 존자같이 되기를 제가 별로 소원도 안 생겼는데 어떻게 한의과 학생들하고 놀다 보니까 그냥 재미나게 한약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다 아주 재미없이 제가 공부해가지고 그러더니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그냥 이야기꾼이 돼버리고 말하는데,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어느덧 우리는 봄이 이렇게 싹 춘초목 봄풀의 꿈이 채 깨기도 전에 계단 앞에 있는 오동나무 잎사고는 이미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이 가을에 여러분들 입을 좀 다물고 같이 공부 좀 하는데, 이 공부가 뭐냐? 결국은 태극기에 담긴 건강철학, 전부가 음양관입니다. 전부가 음양관이고 전부가 상대적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을 보는 놈은 상대적이 아닐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나는 상대적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끔 유행가 속에도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옛날에 부른 이태원 씨의 솔개라는 노래는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자, 솔개 이태원 씨 노래 띄워주는 가운데 듣기지 하면 그 뜻만 얻고 보면 가중한담이 상전법륜하고 법륜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소리 없이 날아가는 하늘 속에 마음은 가득 차고 푸른 하늘 높이 푸르는 하늘 높이 떠서 넉넉하게 관찰하는 솔개처럼 관하는 지, 이 관하는 지에는 우리들 정심주로 통하고 여러분들 달마대사의 가풍을 잇는 수행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달마대사의 관심론과 혈맹론에 보면, 관심론과 혈맹론에 보면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 모든 우리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에요. 모든 수행법을 다 섭수한대요. 여러분, 앉아서 통철을 관하고 앉아서 감정을 관찰하는 그러한 법을 제일 먼저 일러주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지만, 그로부터 먼 훗날 달마대사께서는 외도를 완전히 격파시키고 광통열사로부터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정법을 세우셨어요. 삼치법은 음악은 그만 나와요. 이제 적당히 나오지. 삼치법은 달마대사의
관심론을 이은 심칠정지 부침이라. 그래서 사암도인께서는 앉으셔서 오직 감정에 뜨거워가는 관찰하다 보니까 진법에 도통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법 중에 첫째는 우리 감정,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사실은 요거는 살필 심자로 변해서 여러분들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심정,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전부 희로애락, 애욕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기뻐하면 분노하고, 욕심내면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애꿎게 슬퍼하면 그 뒤에는 아주 애절한 쾌락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을 잘 살피면은 이것이 곧 우리 달마대세의 가풍을 잇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우리가 육장육부론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12인연법하고 너무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12인연법을 설명하실 적에는, 첫째는 우리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뭔가 박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마음으로 술집에 갔네, 그래서 행했네, 대포집 섹시 하나 사귀었네. 이름이 뭐야? 미술입니다. 이름은, 술집 이름도 이쁘네. 향 무슨 집입니다. 외국어 대학교 앞에 있었던 대포집 싫어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얘기입니다. 정말입니다. 등록금 다 탕진했습니다. 보살님은 안녕하신지 모르겠네. 정말이에요. 저는 싫어요. 약간 뻥치는 건 있어도 거의 싫어합니다. 아주 저는 그냥 이 기복 많게 살았어요. 어두운 마음에 형님한테 끌려서 갔네. 그러니까 이야, 그때 유명했던 가수 동생처럼 쌍둥이 가수가 있었는데 딱 빼다 닮았네. 오, 보는 순간 어쩌면 저렇게 이쁠까? 아깝다. 6가지 감각기관으로 냄새도 좀 맡아보고, 가끔 만져도 보고, 같이 아니, 이런 데 나오신 분이 어떻게 해서 취미가 너무너무 근사해. 혹시 클래식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클래식 좋아합니다. 그럼 베토벤의 설사교향곡 아십니까? 알죠. 베토벤의 잘잘잘잘. 그럼 비리디의 아이다 개성 알죠? 빰빠바밤빰빰. 취미가 같은 거야. 6가지 감각기관으로 자꾸 접촉을 하게 되네. 아이고, 학교 가는 날보다 거기 가는 날이 더 많네. 접촉을 하면 서로 간에 받아들이는 기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알 적에는 서로 이름을 좀 명색이 학생이면서, 혹은 이름과 몸이 있잖아요. 저는 미쓰리라고 그래요. 그냥 미쓰리로 끝났으면 되지. 우리 사이 아는 사이 아니야? 여기서만 끝나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사이 아는 사이로 끝나면 되는데, 이름을 교환하고 명함을 교환하고 같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 자꾸 접촉하다 보니까 뭐 받아들이는 게 생기네. 감수할 때 숫자입니다. 감수할 때 숫자. 그러니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구, 너는 내 여자. 그 다음부터 우리 형님이 말만 걸어도 질투나, 다른 손님이 건드려도 화가 나. 어떻게든지 이 어여쁜 아가씨를 구제해서 내가 저 공부도 시켜주고 그래야지 미래의 꿈도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 취하다 보니 내 거다 하는 소유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같이 살게 되고 생로병사 우병원해가 생긴다. 여러분들, 우리 12인연론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본과 3학년 수준에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한의과 대학생들도. 우리는 첫째 5장 6부입니까? 6장 6부입니까? 한의학적으로 보면 한의학적으로 보면 5장 6부라고요? 우리 강감찬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5장 6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12장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의학적으로 우리는 몇 장 몇 부라고요? 전라도는 운봉이여 경상도는 함양이라. 전라 경상 두 을품의 형제가 살았는데 거기 나오는 놀부는 5장 7부. 무슨 뽀가 하나 붙었다고요? 심술뽀. 그건 구라고. 심뽀가 더러운 사람이죠. 그렇죠? 예? 심뽀가 착해서 착한 지식만 많이 갖고 있는 분을 우리가 불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쁜 지식만 갖고 괴롭히는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악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심뽀라고 하는 경락이 가운데 손가락에 여러분들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5장은 뭐죠? 첫째 5장은 예? 5장은 뭐죠? 첫째는 예, 비. 그다음에 비장 다음에 뭐 있죠? 또 간장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심.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폐도 있죠. 예? 신장도 있죠. 예, 원래는 이제 간심, 비폐신, 간심, 비폐신 하는데 간심, 비폐신 하는데 이것을 5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간은 보통 오른쪽에 해부업 쪽으로 달렸다고 그러죠. 심장은 보통 왼쪽으로 이렇게 달렸다고 그러죠. 근데 믿거나 말거나 제3의 눈이라고 하는 롭상남파라고 하는 전생의 티베트 성녀가 영국 사람 몸에 들어가서 쓴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논쟁이 심해요, 지금도 서양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티베트의 라마 성녀들이 공부하는 여자의 심장은 오른쪽에 있대요. 이것은 유체 생리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의학적으로 좌간 우폐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뭐 말 나온 김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아니 왼쪽에 간이 없는데 좌간 우폐다, 간주혈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이거 우리들의 명성 제목입니다. 어쨌든 간에 심보, 비장, 간장, 심장, 폐장, 신장 이렇게 해서 우리는 6장에 이게 6장. 그러나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조금 이제 우리 14번째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심포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3초라고 하는 경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서양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수수께끼. 여기서부터는 비장은 뭐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비장은 위장하고, 그 다음에 간은 담낭하고 관계가 비슷하게 같이 붙어 있거든요. 심장은 뭐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소장하고 관계가 있겠죠. 폐는 대장하고 관계가 있고, 신장은 방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화통수가 붙어가는데 여기는 일단 이거는 특수한 화라고 그래서 상화지기가 붙어가고, 요건 토가 붙어가고, 요거는 목이 붙어가고, 요거는 화가 붙어가고, 요거는 금이 붙어가고, 요거는 수가 붙어가는데, 심포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작용을 주관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 가운데 행해서 미스리를 알았을 때 알고 모르고 자꾸 접촉하다가 뜻을 내가지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극장 가고 다방 가고 놀러가서 서로 간에 접촉하면서 기쁨과 분노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누가 건들면 질투가 나죠. 증오가 생기죠. 아니, 증오가 사랑이 없으면 왜 증오가 생길까요? 사랑과 증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탁 영화관에 갔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팔꿈치로 탁 쳤는데 촉감이 더 짜릿해서 쾌락 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애끓는 쾌락이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힌 즐거움이 있으면 애끓는 헤어지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같이 살을까 소유를 하고 보면 거기에서 공포가 생겨. 우리 마누라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남편은 난 못 사는데. 12장부에서 무색계는 한 요 정도만 살다가 죽는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서 요 정도만 살다가 우리 사이 아는 사이 정도로 살다가 간다면 어느 날 선생님 저 강의 들었어요. 그때 무상수에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보살님. 어제 뵌 것 같으니 이게 저 감사해요. 그 정도죠.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모르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모르냐? 여러분들이 증오합니까? 요 정도 아는 사이에서 이 정도로 끝냅시다 그냥. 그런데 차차 욕심이 나가지고 여기쯤 가면 이제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알고 모르고, 뜻에는 좌절, 기쁨에는 분노, 사랑에는 증오, 애끓는 쾌락에는 애절한 고통, 욕심에는 공포가 우리 12장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의 12인연론과 12장부가 얽힌 건 처음 들었죠? 이런 소리는 저도 공개적으로는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한의과대학교 학생들한테는 제법 얘기했지만 조금 어렵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연각불이라고 그래서 12인연론을 잘 공부하면 요것이 부명이 없으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이게 없어지고, 순관이라고 하고, 역관이 취가 없으면 수가 없고, 수가 없으면 애가 없고, 이런 식으로, 애가 없으면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보는 역관이라고 해서 역순관을 잘 닦으면은 연각불에 도달한대요. 한의학의 12장부와 12인연론 너무나도 신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12장부를 열심히 관하고 자기 모든 감정을 관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화두 잡는 특이한 간어선이 있지만 참선의 기본은 자기 마음에 오고 가는 걸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 저의 사부님 되시는 경허스님의 참선곡이 있습니다. 참선 잘한 저도인은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다는데, 옛날에 등운봉 성사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다 앉아 죽었냐 서서 죽었냐? 예, 서서 죽기도 앉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물고 남아서 죽은 사람은 있느냐? 그러니까 물고 남으셔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등운봉 선 사람은 물고 남으셔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옷이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았대요. 모든 약상과의 기본은 첫째가 맛입니다. 맛. 그렇죠? 첫 번째는 무슨 맛이 있죠? 신맛. 두 번째는 쓴맛.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맛.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운맛. 이거 서양에서 매운맛은 일종의 자극이다, 맛이 아니다고 얘기했는데 요새 서양에서 바뀌었어요. 매운맛을 맛으로 집어넣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생물책 배운 사람들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짠맛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물론 담담한 맛, 미끌미끌한 것 같은 것도 섞어서 짭짜부리, 시금털도, 씹씹부리, 달짝지근 이런 건 넣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별이강자라고 그래서 너희가 삼강을 하느냐 오륜을 할 때 별이강자라고 그래. 5가지만 알면, 그러니까 그물 잡아당길 강자거든요. 이 줄 강자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잡아당기면 나머지는 미루어서 짐작해라 이거요. 아니 색깔을 입으셨는데 이렇게 하얀 색깔도 있고 아주 까만 색깔도 있지만 섞으면 회색 아니요. 그러니까 회색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회색은 요 짠맛의 수기와 매운맛의 금기 사이에 해당되는 맛이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회색은 알아서 짐작해라 이거요. 그런 것 같아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것만이 대체적으로 원색론으로 말하면 5가지 맛이 있는데, 신맛은 뭐든지 좀 탱탱하게 해주고 거두어드리는 맛이 있고, 매운맛은 뭐든지 좀 발산하는 맛이 있죠. 쓴맛이 약간 몸을 덮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면 대부분 쓰고도 찬 것은 설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소변이 너무 자주 나와서 밤에 서너 번씩 깨는 분들, 설사하는 분들에게는 상치가 약이겠습니까? 독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치 하나를 제가 집어 들으면 고사리나 배추나 이런 미나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죠. 시간도 다 됐는데 어떻게 이걸 다 일일이 얘기합니까? 깜짝 퀴즈. 그러면 미나리는 약이겠습니까? 독이겠습니까?
미나리는 위로 쭉쭉 뻗으니까 사람한테는 아래로 적용했으면 위로 적용하겠습니까? 언젠가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앞으로 나올 것인가 잘 모르겠네. 식물은요, 부추, 미나리처럼 지상으로 쭉쭉 뻗으면 사람한테는 아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미나리나 부추나 이런 것들은 위로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떠난 것은 자기네들한테는 상기가 되지만 우리한테는 하기작용으로 되는 미묘하게 식물과 인간, 동물의 상호 보완작용이 있습니다. 미나리나 여러 가지 위로 잘 자라는 부추 같은 그런 식물들은 아래로 소변이나 대변을 나가기는데 미묘한 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추로 끝내버릴까요? 상추가 위가 많이 자랐어요? 아래가 많이 자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차면서도 아래로 작용하거든요. 마르고 열이 있는 체질에게 좋은 약이 되는 거고, 인삼 중독이나 혹은 열성으로 중독된데 감초물과 잘 섞어서 쓰면 해독작용으로 유명한 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적상치가 좁게 들차겠어요? 파란 상치가 들차겠어요? 적상치가 들찹니다. 그 이유는 무슨 색깔이 있기 때문에? 빨간 색깔이. 같은 바다에서 나오는 해삼이라도 빨간 홍삼은 해삼보다 덜 차요. 그래서 설산할 확률이 그만큼 덜 되기 때문에 음양에 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상치가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 많은 데서 자르지 않고 저기 물이 잘 빠지는 데에서 단양 산골에서 키운 상치 같은 것은 기가 막힙니다. 단지 그렇다고 해서 더운 약은 아니니까 몸이 찬 사람들, 설산한 사람은 독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질문 때문에 저도 덕분에 또 본초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있는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18개의 보약과 같은 열, 우리 오행성의 3가지 오행의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산부열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